지금 저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에 소재하고 있는 덩구사 사지에 와 있습니다. 이 덩구사는 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현왕 때에 조성되었던 사찰로 알려져 있고, 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석축은 지금은 근래 와서 일부를 그 전문가에 의해서 무너진 부분을 보수를 해 두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소외된 그 석축의 그 돌들은 당시의 원형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석축의 형상을 두고 지금까지 이 일대에서 전승되는 구전에 의하면은 이 일대를 덩구사 창건 이전에 구현왕의 마지막 궁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틀을 닦았던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빈대골이라는 그런 이름이 전승되는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현재 2단으로 이 축성이 되어 있고, 또 이 넓은 곳에는 하나의 그 성곽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곽 이쪽에 보면 저 지리산의 상봉산에서 내려오는 그 산줄기가 마치 거북이가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다 해서 덩구사라 칭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덩구사가 있었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 타경 김일손 선생이 이 두룩산 일대를 탐사하면서 속두루록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 속에 보면은 타경 김일손 선생이 이 일대 말을 타고 오다가 시종과 함께 입구에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갔는데, 이 입구에서 맑은 물이 콸콸 내렸다 하는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속두루록에는 당시에 타경 김일손 선생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이 사찰의 동제와 서제가 그대로 어느 위치에 남아있다는 것이 명명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선 초기에도 이 일대는 가야 왕국이 멸망하고 이미 조성되었던 사찰이 수차에 걸쳐서 훼손되고 또 멸실되었다가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는 새롭게 복원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동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곳 덩구사 일대는 금간 가야국이 신라와 병합하고 그 이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준비할 즈음에 신라에 병합된 금간 가야국의 왕족과 또 금강 가야국의 왕성이 이 삼봉산 일대에 머물렀다는 그러한 지방 구정과 함께 이곳 덩구사에는 앞에 보이는 저 석축과 같이 덩구사를 오르는 입구에다 길쭉한 석축을 사람들이 큰 돌로 쌓아 올렸다는 것이죠. 물론 쌓아 올릴 때 적잖은 인력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하는 점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 또한 없지 않습니다. 정변에서 바라보는 석축의 폭은 동서간에 약 30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폭만도 무려 8m에 이르고, 여기에 사용된 돌은 대부분 큰 암석을 네모로 깎았기나 깸돌 형식의 돌을 구해서 축조를 했는데, 또 특이한 것은 이 거대한 돌은 대부분
강돌을 활용했다. 이 네모난 돌과 둥근 원형의 큰 강돌을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이러한 점은 석축의 전문가가 아니고는 도저히 쌓기가 어려운 그러한 능숙한 솜씨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석축의 우측 기단부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흘러다니는 그 계곡의 성과는 상관없이 현재 이 석축은 바로 정면에서 우측편의 상과 연결해서 쭉 이렇게 흘러내려서 현재 보이는 이 입구 앞쪽에 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좌측편에 있는 계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는 과연 이것이 수로가 맞느냐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습니다. 이 통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이가 1.5m 정도, 또 폭도 한 1.2m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부 구조는 바닥석을 크게 큰 돌을 이용해서 바닥석을 깔고 옆에도 사람이 3사람 이상 힘을 합쳐야만 들 수 있는 큰 돌을 옆으로 쌓기해서 그 위에다가 개석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형상들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밑에의 판석과 옆에 세운 돌 그리고 위에 개석의 형식으로 보았을 때는 단순 계곡물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수로를 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1400년도에 김일손 선생이 쓴 속두류록의 기록에도 이 굴에서 물이 콸콸 흘러내렸다는 그런 기록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전에는 여러 번 계곡이 수해로 터지고 또 선형이 바뀜으로 인해서 현재 보이는 저쪽 왼쪽 편의 계곡이 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로를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 김일손 선생이 보았을 때는 이미 그 일대가 황폐화된 상태여서 수로 자체가 이쪽 그 오른쪽 라인 지금과 같은 그 인위적 통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내렸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조 당시에 금관가야국이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의 투입과 인력을 투입해서 과연 이것을 단순 수로 형식으로 축조할 수 있었나 하는 그러한 의문은 쉽게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수로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이 양식으로 보았을 때는 또 다른 용도,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다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인 연구, 다시 말해서 석축 양식과 축조 기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600년도 등기 이전에 석축 쌓기와 이와 같은 통로를 내는 그런 축조 기법을 연구하는 데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봉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금구사지입니다. 영산남도 문화재 자료 제547호로 그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여기 보면 등부사는 신라 태종 무현왕 2년 서기 656년에 초창되었으나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56년에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즈음에 사찰은 조성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이런 흔적이 앞에 저런 석축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산은 거북이 형상을 갖추고 있어서 그 행오대사께서 처음에 여기 이 오도봉에 오셨을 때 거북이가 등에 이렇게 비석을 안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기를 재촉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오대사께서 동명이인이신데 조선시대에 행오대사분이 계시고 한 분은 고구려에서 신라로 귀하여 온 행오대사분이 계시는데 행오대사께서 하여튼 여기서 3년 동안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정진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깨닫고 그리고 나서 저기 건너편에 그 금대암도 창건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행오대사께서 고구려에서 신라로 내려오실 때에 부모님과 같이 모시고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그 부도탑이 지금 요 넘에 가면 안국사라는 그 절에 부도탑이 모셔져 있는데 그 신라마을 보존처에 이 절이 불이 타면서 안국사에 있는 그 스님들께서 탄기 초합 초입 스님이 그
여기 와서 이제 다시 그 조선시대 때 중창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스님께서 그 일대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앞에 보이는 이 산균령이 계속 이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계곡 물인데까지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이 산 형국 자체도 금고 입수형인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거북이가 큰 그 탑을 등에 이고 이 산으로 지리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당시 창건주가 일대 사찰을 창건하면서 이 산줄령의 형국을 보고 경구사라 명명하였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일대 여러 기록, 그 지금 해인사에 남아있는 그 등구사기의 기록을 미루어 보더라도 지금 소나무가 있는 저 일대에 그 위에 금당이 조성됐던 걸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석축과 이 석축 통로는 금관 가야국이 신라와 합병된 이후에 이 지역을 금관 가야국이 신라의 시급으로 받으면서 이 일대에 왕성을 쌓았다 하는 그런 부전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삼봉산을 오르는 이 계곡 입구에는 이와 같은 거대한 석축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석축의 형태나 또 이 통로의 축조 양식으로 보았어. 이는 지금부터 1500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그 시점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등구사 앞에 이르는 자리에 현존하는 이 석조 성벽과 같은 이 석축은 고대 서기 60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소중한 이 지역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문화유산은 당시의 시대상과 또 당시의 문화 역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